그러면 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살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트 2에서요. 그 AI 백그라운드에서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1, 2, 3장을 통해서 이제 파이토치의 API와 머신러닝 이제 선형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제 이제 살펴봤고요. 아직 뭐 과적함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제는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 모형을 학습하게 되면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과적합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때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필요한 경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하기 시작한 내용은 이제 파트 2의 이제 5장의 인공신경망에 대한 논의다라고 할 수 있고요. 50페이지를 보면서 싱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0페이지에 보시면 5장의 인공신경망이고요. 지난 시간에 수행한 내용은 5.1절에 퍼셉트론이라는 내용하고 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MCP 뉴런이 43년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57년이라던데 그 MCP 뉴런이 정확하게 퍼셉트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퍼셉트론이 MCP 뉴런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 2-19번을 이제 참조해 보시면 그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전달드린 이제 그림하고 그림 2-19번하고는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저는 이제 Z라고 하는 그 중간 문자를 도입을 했는데 이 Z라고 하는 표기는 그냥 뭐, 뭐 갑이라도 두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미를 문자를 도입해서 얘를 교재 그림 2-19번에서는 그런 중간 문자를 이제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요 1번 마이너스 1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중간 문자를 제시하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에 출력을 더하면 뭐 y y 모자라신 거 y 해시라고 볼게요. y 해시인데 교재에서는 이건 아웃풋에 오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 1 또는 0이다. 표기가 좀 정리가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동일한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자의 목표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퍼펙토 자체를 구현을 할 겁니다. 퍼펙토 자체를 구현하고 이번 시간에 퍼펙토의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51페이지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원티레이어 퍼젝트로는 그 다음 시간에 그러면서 이 멀티레이어 퍼센트로는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1980년대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1980년대까지 우리 멀티레이어 퍼센트로는 파이터치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데이터,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영상 데이터를 기반해서 멀티레이어 퍼센트를 활용하고 훈련 암사를 살펴보고요. 근데 그거 역시나 뭔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고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1990년대에 개발된 합성국 신경망을 도입함으로써 그게 어떻게 있냐면 이런 점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어제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MCP 뉴런의 구현 자체가 이제 됐는데 MCP 뉴런을 살짝 장난감 같은 앤데 좀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살짝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MCP 뉴런에서 그 출력 자체가 저는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제 했는데 이 교재에서는 요 아웃풋의 약자로 그냥 이제 5라고 이제 쓰고 있고 이제
아주 좋은 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자기 마음이죠. 근데 대신에 여기서는 1 또는 0을 이제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야?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리지널은 마이너스 1입니다. 왜 그런지는 뭐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혹시 궁금하실 걸까 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CP 뉴런 출력 y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표현합니다. 전자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0은 신호가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출력은 그냥 0이겠죠. 따라서 두 개 값을 구별하고자 할 때 하나를 1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구별되는 값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 신호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모스 신호로 통신할 때 서로 다른 값들은 1과 마이너스 1, 3과 마이너스 3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물리계의 전자공학과는 달리 컴퓨터의 세계는 논리계입니다. 논리의 세상에서는 없는 값도 값입니다. 그리고 없는 값은 0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1 대신 0을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옛날에는 요거를 구현할 때 다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프로그래밍에서 하니까 상관없는데요. 전선으로 하면은 요게 그 0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전선이 어디 끊어진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호가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1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1과 같은 값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현은 다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공식을 조금 정리하는 과정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Z를 B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살짝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를 0으로 만든다면 공식이 더 깔끔합니다. Y의 결과값은 변함없지만 이제 Z를 0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Z-는 Z에서 B를 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와 B 모두 뉴런의 특성을 결정짓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Z를 구할 때 매개 변수를 한 번에 반영하고 활성화 단계에서는 단순히 0과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다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을 편의에 따라 정리했을 뿐 의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뉴런 모형의 표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Z를 구할 때 이제 B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W와 B를 한 번에 사용해 Z-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B 혼자 빼기라서 모양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기로 바꾸고 B는 부호를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원래 B와 다르기는 하니까 이것도 B-라고 하겠습니다. 전체를 풀어서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B 위치만 왼쪽 끝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때는 표기하는 위치만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WX로 표현되었는데 B 혼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B에게 W0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B가 가중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W0만 X가 곱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통일하기 위해 X0를 곱해줍니다. 이때 X0 값은 무조건 1입니다. 1이면 곱하기에서 아무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X0를 추가하는가 싶을 텐데요. 그래야 전체 모형을 WX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다음과 같이 한 번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WX 합계를 구하는데 예전에는 I 값이 1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새로 추가된 편향, 즉 W0를 포함하기 위해 i가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Z 전체를 그냥 원래대로 XW의 내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가중치 W에는 이전과 달리 W0, 즉 편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력 Y는 Z 값이 활성화를 거쳐 결정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액티베이션의 약자 A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등장합니다. 일단 지금은 계산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Z는 가중치가 입력에 적용된 값입니다. 편향 B를 Z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 B가 W0이고 따라서 WB를 합쳐 W-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문헌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스타일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출력 y는 입력 x의 함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이때 함수는 매개 변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개 변수는 그리스 문자 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세타는 가중치와 편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편향을 W0라고 하면 전체를 그냥 가중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매개 변수와 가중치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편향에 대해 따로 명시하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왜 하는가 싶으실 텐데요. 50페이지 그림 2-19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19번에 보시면 x1, x2, xn까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w0랑 x0가 1이라는 표기가 있죠. 이게 이제 어떤 것인가를 납득하시기 위해서는 다음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B를 가중치로 간주하는 경우 그림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문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더하기 b를 이쪽에서 이제 반영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요 b를 여기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원래 없던 x0로 해주고 그러면 1이랑 곱해지면 그냥 b잖아요. 그죠? 근데 요 b를 굳이 써주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w0처럼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 W0 X0 더하기 W1 X1 더하기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써버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내적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B까지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B를 쓰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전선 정리 정도의 가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헌에서 이런 표기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는다면 이제 이런 어떤 논리가 있기는 하다. 그런 점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구현이 뭐 달라져야 돼?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MC핀 교란에서 지금 이 부분이죠. Z랑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 위쪽으로 이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B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하기 B를 해주고 Z는 이제 0이랑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면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이제 공식의 정리가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이 퍼셉트론에서는 다음 같은 공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이런 퍼셉트론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신경망의 경우에도 이 공식의 틀이 사실상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어,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MCP 뉴런을 실컷 만들었으니까 뭐 조금 해볼까요? 그래서 이 MCP 뉴런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CP 뉴런 논리회로 라고 하는 이제
예시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0, 0부터) 이제 (1, 1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들어오는 게 이제 논리 회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논리 회로를 구성하고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0, 0부터) (1, 1까지) 4개 딱 입력이 이제 있는 겁니다. 굳이 아이템이란 건 좀 번잡스러우니까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저걸 이제 하나를 끄집어내려면 스칼라 값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필요하죠. 그런데 뭐 이거 자체는 어떤 의미도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가 어떤 문제의 해법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틀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점을 좀 정리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뉴런의 입력과 출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여러 개의 특징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입력은 숫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은 각각 대응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입력과 가중치가 곱해지고 전체는 더해져서 취합됩니다. 취합된 결과는 단일한 숫자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숫자를 Z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값은 입력을 종합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은 활성화 단계를 거쳐 최종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해놓고 보니 엄청나게 단순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입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컴퓨터라고 할 때는 어떤 임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음악을 듣고 웹서핑을 하거나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일반적이고 범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컴퓨터는 논리회로의 조합입니다. 2005년 발표된 어느 논문에 따르면 낸드 게이트 조합만으로 개념적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이런 관점인데요. 이 MCP 뉴런의 동작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 매개 변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현재 뭐 챗GPT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동작 원리도 여전히 이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MCP 뉴런의 틀은 동일한데 매개 변수를 특정하게 설정하면 이게 AND가 되거나 OR이 되거나 NAND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직이라고 하는 틀에서 우리는 W와 B라고 하는 것만 설정을 하고요. 이런 그 X들에 대해서 우리는 MCP 뉴런의 출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 발생하는 이제 무언가가 Y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틀에서 우리가 이제 W에 대해서 그 특정한 값을 이제 설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0.5, 0.5 뭐 이런 값들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뭐 마이너스 0.7 같은 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D 타입이 롱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각각의 원소들이 부동소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부동소점을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 파이토치랑 넘파이의 조금 다른 점인데 어,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이 달라도 연산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는 이 자료형이 다른 경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이제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논리 회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세한 부동소점은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그 적절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 그 MCP 뉴런을 그 구성을 하셨을 때 이 B를 이쪽으로 이제 옮겨줬는데 편집을 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주셔야지 이 정의의 변형이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정의의 변형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을 유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간 한 1, 2분 정도 이거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력은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이 Y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제 MC핀 뉴런의 출력으로서 이제 Y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찐 오리지널이 이런 방식인데 진리표에서는 출력이 1 또는 0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살짝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원래 값을 내보내도록 하고 1이 아닌 경우에는 0의 값으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조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이제 아까 상의 드린 대로 이 MCP 뉴런에서 X와 이제 W가 내적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하려면 이 두 개의 자료형이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 논리 진리표에서는 0하고 1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D 타입이 기본적으로 부동 소수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수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플로트를 이제 명시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x가 텐서의 이제 값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또 텐서인데 거기서 스칼라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했습니다. 스칼라 값이라도 그 텐서 자료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번잡스럽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뽑아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얘가 그 부동 소수점 형식인데 사실은 이제 정수형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없애는 그런 이제 형식 지정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 보기에 좋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죠. 이게 이제 안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결과 출력은 뭐라고 보시나요? 1인 경우에만 1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AND 게이트로 동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MCP 뉴런은 자기가 엔드 게이트가 미래 희망이 엔드 게이트일지 정해놓지는 않은 거예요. 어? 나는 그냥 MCP 뉴런인데? 하지만 이 W와 B를 특정하게 설정하고 다음 같은 논리 회로에 진리표 입력을 주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너는 이제 엔드 게이트가 된 것이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이제 엔드 게이트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프린트문으로 엔드라고 이제 해놓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5월 게이트가 되도록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자동으로 제한이 잘 작성이 되는데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MCP 뉴런의 정의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W와 B를 W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삽입을 했고요. B 같은 경우에만 살짝 바꿨습니다. 변경해서 마이너스 0.15 됐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그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AND와 OR로 서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어떤 모형의 입력은 상수값인 거죠. 이거는 그냥 동일한데요. 근데 입력이 동일한데 어째서 출력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것은 여기서 이제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이 W하고 B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르게 설정되면 결국은 이 매개 변수가 함수의 동작을 결정하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출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이제 챗GPT와 같은 것이 뭐 어떻게 어떤 데이터로 훈련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매개 변수가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얘가 한국말을 하거나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말 중에서도 사투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낸드 게이트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낸드는 엔드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엔드 거를 복사한 다음에 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랜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냥 not and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부호를 그냥 반대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not을 수행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동작이었네요. 그래서 이 MCP 뉴런을 구현을 해봤는데 얘가 뭔가 이제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 해법을 이제 제시할 수도 있는 이제 잠재력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MCP 뉴런이 지금 논리 회로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이제 대강 이제 봐서 이 값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이 제시가 된 게 1958년입니다. MCP 뉴런이 매개 변수를 학습하려면 1950년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MCP 뉴런의 학습 능력을 부여한 퍼셉트론이 발명됩니다. 세포 수준이긴 하지만 이때 인공지능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은 데이터를 통해 매개 변수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MCP 뉴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스스로 조절하는 부분이 학습 알고리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출력값은 MCP 뉴런에서 논의한 대로 가중치와 편향으로 구성된 매개 변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 변수를 스스로 갱신해 정답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학습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58년의 퍼셉트론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MCP 뉴런의 틀에다가 학습 능력을 부여를 한 것이 퍼셉트론의 혁신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뉴런의 수학적인 모델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지는 제시가 안 됐었는데요. 1958년에 그걸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퍼셉트론 알고리즘의 학습을 구현을 해보고 약간 복잡해지는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1-1 두 개의 이진 분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정답을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오류는 0입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오류는 2로 0이 아닙니다.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류는 0 또는 +-2,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는 정답을 맞추니까 가중치가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오류가 0이 아니면 가중치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은 오류에 따라 가중치와 편향, 즉 매개 변수를 갱신하며 정답에 근접해가는 방식입니다. 오류를 기반으로 학습률과 각 특징 크기를 반영해 특징별 가중치 갱신 값을 결정합니다. 먼저 갱신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학습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는 0 또는 +-2의 값입니다. 갱신을 할 때 절대값 이만큼씩은 너무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갱신 간격이 너무 크면 정답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의 간격이 너무 작으면 주어진 학습 횟수 이내에 정답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학습률이 설정되면 정답을 향해 점차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학습률은 학습 환경에 해당하며 학습 매개 변수와 달리 기계학습 모델이 학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가중치를 위한 장치로서는 특징 벡터의 값을 갱신값에 곱해주는 것입니다. 초기 가중치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2이고 학습률을 1로 설정하면
갱신값은 플러스 2입니다. 만약 이 값을 그대로 각 특징의 가중치를 갱신하면 모든 특징의 가중치는 동시에 2가 됩니다. 초기 가중치와 달라지긴 했지만 모든 가중치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능은 정보를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입력을 같은 값의 가중치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입력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특징에 맞게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으로서 퍼셉트론은 갱신값에 각 특징값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성값에 따라 각 가중치도 다르게 갱신됩니다. 각 특성에 따라 가중치가 적절하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이 MCP 뉴런을 학습하는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는데 이런 방식이 유일하거나 최고의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퍼셉트론이 제시된 이후 여러 발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한번 구현해 볼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의 개념을 1958년 퍼셉트론으로 구현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셉트론은 MCP 뉴런의 기본 틀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요. 퍼셉트론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객체의 생성자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스타일로 혹시 우리가 이제 W와 B를 설정해 주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역시 이제 처음에는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어제 선형 얘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제로 호출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Z를 이제 구하는데 여기서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W와 이제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X를 배치 단위의 연산을 이제 수행하도록 아까 이제 닷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나서 여기서 1도는 이제 마이너스 1로 이제 귀결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토치 웨어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치 단위 연산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퍼셉트론이 아까 엔드나 낸드나 오월드의 그런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데 살짝 다른 스타일로 수행하는 것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에 대해서 요 진리표의 이제 입력으로서 액세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요. 그리고 요 액세스를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출력을 이제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행을 해서 잘 수행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안정화시키고 갈 텐데요. 여기서 이제 어설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이제 값 자체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잠시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MCP 뉴런이랑 여기까지는 그냥 MCP 뉴런인데요.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아까는 이 진리표의 입력을 0,0부터 1,1까지를 했는데 이거를 전달해 줄 때 어떤 스타일로 했냐면 개별 입력의 스타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구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끄집어내 줬습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진리표의 입력을 2차원 행렬 텐서로 표현을 한꺼번에 해버리고요. AND를 이제 W와 B를 특정하게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확인한 값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AND한테 XS를 한꺼번에 넘겨줬습니다. 근데 다만 이 XS를 아까는 이제 정의할 때 그 D타입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규정을 해줬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그 부동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XS를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잠시간 변환해서 임시적인 변환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임의의 시점에서 정의된 이후의 시점에서도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들이 제대로 출력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AND라면 마지막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assertion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값들이 참거짓이 여러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올이라고 하는 걸로 모두가 참인 경우에만 참이다.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반영했습니다. 이거를 왜 했냐 하면은 여기 이게 잘 되어야 그 다음에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혹시 문제가 생겨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이제 닷하고 좀 이제 차이가 있죠. 이건 이제 행렬곱인데 이 XS가 배치 입력으로 들어오니까는 여기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해주는 게 이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W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 벡터의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 X랑 XS랑 이제 W 같은 경우에도 내적이 수행이 되려면 배치의 개수가 S개고 얘가 이제 N개라면 W 같은 경우에도 n by 1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지워지고 해서 이제 s by 1의 개수가 이제 나와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행렬하고 벡터들이 서로 곱해질 때는 이 모양을 적당히 맞춰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트랜스포즈라든지 이런 거를 해줄 필요는 이제 없었습니다. 아까와 이제 비슷한 이제 논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b는 스칼라 값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S by N개가 발생을 하는데 B 같은 경우에 이 더하기는 브로드캐스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B가 단일한 값이고 여기서는 총 4개 값이 동시에 발생해도 그 4개의 값 전체에다가 B가 동일하게 이제 더해집니다.
네, 그런 측면이고요. 이 토치 웨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넘파이의 웨어하고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기능을 이제 수행합니다.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1로, 거짓인 경우에는 -1의 값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위쪽에서 살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치 이제 웨어이라고 하는 API를 혹시 처음 접하셨다면 참거짓, 참거짓 이렇게 이제 있으면 참은 참으로, 거짓은 이제 거짓으로 이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여기서는 토치는 이제 엄격하게 자료형을 따지니까요. 이 넘파이의 웨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제 번거로우니까요. 이제 동일한 이제 그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넘파이의 웨어로 보시면 토치에서는 이제 토치 자료 구조를 조금 엄격하게 따지는 거 외에는 사실상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은 다 참으로, true 값은 다 참으로 동시에 바뀌었고요. 거짓 값들은 모두 이제 거짓 값으로 한꺼번에 교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요 Z가 여러 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이런 식으로 배치 입력이다 보니까 요 X의 각각에 대응하는 Z 값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Z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1이고 어떤 거는 뭐 0.1이고 어떤 거는 뭐 -0.2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출력 Y를 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참거짓을 하면 각각 이제 참 또는 거짓으로 이제 값이 변환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 또는 거짓인 거에 따라서 1이냐 -1이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배치 입력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런저런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냥 MCP 뉴런인데 좀 세련된 MCP 뉴런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이 값 자체가 퍼셉트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학습 알고리즘이고 여기서도 이제 학습 횟수는 우리가 이제 꼭 지정을 해주기로 하고요.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사강에서 학습률을 논의했는데 사실 이 1958년의 퍼셉트론은 경사강 기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학습률이라는 그 이름은 명칭은 동일한데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 그 W가 그 가중치가 이제 초기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그 표본의 수와 이제 특성의 이제 수에 따라서 그 액세스 이제 쉐입을 이제 하는 거는 어제랑 이제 마찬가지 선형 회귀에서 마찬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제로스를 통해서 특성의 개수만큼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모두 다 이제 플로트 형식으로 수행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스 0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토치 텐서 0.0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제 선형외기를 구현했던 거와 이제 유사하면서도 더 이제 약간 원시적인 그런 구현이 이제 되는데 이제 곧 구현이 이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구현은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